홍준표 후보가 전 대구시장이 인생 산막구상을 위해서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43년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이 내 인생 2막이었다. 근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.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, 물론 뭐 홍준표 후보가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결국 이분도 사실은 그동안 독고다니로 살았잖아요. 네. 근데 자기도 이제 2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야, 이게 참 당이 이렇게 나를 버릴 수 있나? 라는 어떤 회한이 많이 드는 것 그 같아요.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. 네. 만정이 떨어지는 거고, 그것도 이제 윤통과 그 친윤 세력들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사석에서는 그런 감정도 이제 토로하고 그런 것 같고, 더군다나 30년 정치 인생 쓸쓸하게 퇴장하는데 그 배웅하러 나오는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없고 네. 말이죠. 여러 가지 그 진짜 여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정치권의 그런 행태들 보면서 뭐 만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, 근데 3막은 뭐, 그러니까 자기 인생 1막은 검사고, 2막은 정치고, 네. 3막은 저는 개그가 될 거예요.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. 네, 개그맨 꿈이었죠. 네. 그 참 총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까고 어린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말하고 참 그 했던 게 결과라 어떻게 돌아왔습니까? 저는 정말 홍준표 전 시장한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. 자, 본인이 처음부터 정말 제정신 딱 차리고,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따끔한 쓴소리도 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원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더라면 과연 그러한 이 지금의 처참한 퇴장이 있었을까라는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. 결국은 저는 이거 업보라고 봅니다. 네. 결국 본인이 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든 총리 한번 해보려고 와이프하고 가서 그냥 그 아부를 다 하고 나오자마자 한동훈을 향해서 어린애 뭐 배신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퍼붓고 결국은 윤 대통령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나를 총리 시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응감생친. 총리는 무슨 총리예요. 응감생친 무슨 대선 후보예요. 다 딴 뜻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미국 가셔서 다른 어떤 반성보다는 그렇게 당에 그래도 새롭게 올라온 후배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후배를 그렇게 밟고 그렇게 하는 결과가 결국은 저는 저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뭐 사필 규정이다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홍준표 그러니까 뭐 전 대표라고 할까요? 전 대구시장이라고 할까요? 이분에 대해서 뭐 사실 인간적인 예우, 선배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캠프에서 나가는데 현역 의원 한 명도 뒤따라 나가면서 배웅 못 해드리고 이런 거는 참 뭐 잘못한 거죠. 네. 사실상 뭐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인데, 그렇지만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도 뭐 본인이 그 행해 놓은 결과를 또 본인이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, 왜 코바콩이라는 게 요전번에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본인 입장이 그랬었잖아요. 그러면서도 또 한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한 후보한테 총리 시키려고 그랬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. 그게 뭐 과연 어느 정도나 진실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걸 믿지는 않죠. 근데 본인이 이 당에서 5선 국회의원 하셨잖아요. 네. 그리고 민선 복수 광역 단체장 그 유일하게 하신 분이고 또 대선 후보도 하셨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30년 동안 또 누렸다고 보면 또 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당의 정내미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, 본인은 그럼 과연 당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, 그리고 저는 인생 3막을 구상한다. 여기서 이제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하신 거 아니에요? 우리 네. 가족들 모두 탈당까지 하셨는데 요 3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좀 꽂힌다. 네. 과연 정계 은퇴하셨다가 뭐 혹시 또 돌아오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,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정치라는 게 본인이 어떻게 쌓아왔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이번 경선에 떨어진
홍준표 후보와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 나갔잖아요. 네. 근데 반면에 이번에 경선에 떨어지긴 했지만 한동훈 후보의 뒷모습을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.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한동훈을 절대 이렇게 놔둘 수 없다. 그리고 또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스스로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. 자, 이런 지금 당에 어제 우리가 분석해 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자통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? 결국은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당원을 좀 가입을 하자. 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.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. 한 13분 전에 본인의 네. 페이스북에 그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아, 예. 예, 이걸 올렸어요. 오, 의미 있는 예, 메시지로. 당원 가네요.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음,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네. 예, 이번에 뭐 여론조사는 뭐 51대 49 거의 뭐 붙었는데 네. 이제 당원 투표에서 6대 4 정도로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많이 따라잡은 건데 그 하여간 거기서 이제 그 조금 그 한계라고 할까? 예, 또 시간상의 또 그 촉박함 뭐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뭐 우리가 뭐 정광훈 자통당 뭐 하고 여기랑 이중당적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,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 저 지상전 보병 네. 보병에서 밀린 거거든요. 음흠. 예, 그러니까 그 점을 핵심적으로 잘 짚은 거고요. 한동훈 정치가 앞으로 이제 그 극복해야 될 과제, 그거를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한 거라고 봅니다. 옛날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그렇죠.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일본의 그 당시에 외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양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 조종은 그걸 듣지 않았죠. 그러다 결국 이제 우리가 외침을 받았는데, 자,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번에 한 캠프를 보면 그래도 상층부는 뭐 여러 가지 화려하게 구성이 돼 있지만 뿌리가 굉장히 좀 네. 약했다. 이 뿌리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말 일선 당원들을 스스로를 이제 많이 가입을 시켜서 실제 당 자체를 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운동은 결국 당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개혁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보수 세력 지금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앞에서도 많이 풀어놨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려면 이 정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축으로 분명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지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상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뭐 당원 배가 운동 그렇게 해서 풀뿌리를 강하게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 많은 지지자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한동훈 그 후보가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실감을 못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좌천 몇 번 당하고 좌천은 됐었지만 좌절을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계속 성공적인 삶을 이어왔기 때문에 좌절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프지만 길게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일생에 큰 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지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0.73%의 신승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으나 그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 플러스 네.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단번에 대통령 돼버렸어.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그렇죠.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.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 안 할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좌절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4%의 지지가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큰 힘으로 해서 또 풀뿌리를 단단히 갖추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보수 세력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제가 또 예언 하나 한 가지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본선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럼 문수덕수 중에 두 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럼 본선 토론하죠. 그러면 저쪽에 뭐 몇 명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
이재명, 이준석은 상수라고 봅니다. 그러면 거기 문수가 들어가든 덕수가 들어가든 삼자 토론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거 보시면서 우리 그 보수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때 한동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얘기 엄청 하실 겁니다. 네. 아마 앞으로 그런 일 있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앞으로 마음 굳게 다지고 또 지지자 여러분들도 굳게 다져서 이 보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전부 다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옛날에 이제 마오쩌둥이나 우리가 뭐 공산주의 뭐 우리 주원님 했잖아. 이제 그때 많이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하방운동을 시작합니다. 그렇죠. 당의 어떤 이 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저 하방운동 당 간부들 전부 다 지역에 내려보내서 지방 조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. 그런 조직을 하면서 당을 좀 건강 이렇게 좀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요.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회주의나 이쪽 뭐나 마찬가지지만 뿌리 조직이 강화되지 않는 거. 사실 유럽 정당들이 보면 굉장히 일선 단위의 어떤 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게 이제 탄탄하게 어떤 당의 뿌리를 형성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당의 위원장들이 뭐 돈 그 대신 내주고 당원 가입하고 그걸로 해서 동원 정치를 해왔잖아요. 근데 정말 저는 이번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달라요. 문화가 이게 달라요. 이게 문화가 보면 내가 스스로 그 돈도 내고 활동도 하고 뭐 어떤 이 진짜 당원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당원이라는 게 대충 위에서 당협위원장이 뭐 야 이게 해서 뭐 하고 그냥 돈 내주고 뭐 가서 박수나 치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이런 진짜 당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이제 정치 자금이 많이 투명해지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08년에 18대 국회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선배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당의 당원들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자판기 커피다 이랬더라고요. 자판기 커피다. 예, 왜냐면 자판기 커피가 동전을 넣어야지 나오잖아요. 예, 동전을 넣어야지 나오잖아요. 예? 그러니까 과거에 당원들 동원하기 위해서는 다 이걸로 했다는 거죠. 네네. 쩐으로 했다라는 거죠. 근데 그 이후에 뭐 차떼기 사건, 뭐 한나라당 천막당사 하면서 이제 그런 건 확 줄었어요. 확 줄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도 좀 재력이 있거나 또는 뭐 누군가의 그 재력을 좀 그 빌려서 당비 대납해가지고 당원 늘리고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았거든요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국민의힘 이 쭉 보면은 이 저기 공천 시즌에 확 많이 들어옵니다. 맞아요. 그러다가 그 저 공천 끝나고 선거 끝나고 확 또 썰물처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복이 돼 와서 근데 개 중에는 정말 애당심이 있는 오래된 당원분들이 계세요. 네. 근데 이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이 밑으로부터 이렇게 바텀업하는 그런 그 상향식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. 네. 예,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당에 지금 당원의 40%가 몰려 있는 영남권, 영남권에는 또 뭐 거기가 좀 그렇게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풍토하고는 조금 거리가 전혀 있는 다르죠. 네. 뭐 지역적 특색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요. 그래 좀 다른 거야 이 정치 문화가. 이번에 후원금 이 개미군단 그 후원금 혁명도 그렇고요. 한동훈 거기 무슨 행사 때나 이게 나와서 하는 분들 이게 보면 작년 전당대 때부터 이번 이제 대선 후보 경선까지 겪어보면요. 네. 이 당에 없던 DNA가 좀 있어요. 그 자발적이다, 헌신적이다, 뭐 하는 점. 그냥 이런 것들이 정말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은 이룰 때 그 정당이 이제 좀 정말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는 이 당의 DNA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. 네. 그 DNA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풀뿌리 당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.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아까 올렸던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하면서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. 당원 가입 링크입니다.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해 주시면 정치가 바뀝니다.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. 감독님 그 한동훈 후보 그 밑에 첫 번째 댓글이 있거든요. 거기 보면 한동훈 후보가 써놓은 그 당원 가입 그 저기 이 링크가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? 찾아서. 굉장히 이게 오늘 아마 이제 이거를 직접 보면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. 네.
그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.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댓글 해피워크를 진행을 했습니다. 댓글 해피워크. 왜냐면은 그 이제 주로 우리 캠프에서 많이 일하셨던 분들이 올린 글에다가도 아하. 가서 이제 댓글 머리글 형식으로 막 재빨리 네네. 댓글을 올려주셔서 거기 많은 지지자분들이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고 네. 또 그 적극적인 지지자분들 네. 올리신 게시글에도 가서 전부 그 댓글을 남겼더라고요. 네. 아마 어제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것만 하느라고 뭐 과자 드실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싶을 과자 정도로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댓글로서 많이 소통을 했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뭐 토론회 할 때 밖에 나와서 그 보여주셨던 열성적인 네. 지지에 또 진심을 담아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어요. 네네.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의 정당성을 세우는 것에도 왜냐하면 정치적인 결사체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서로 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런 모습도 뭐 낯설지만 반가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짧다 뭐 이런 뭐 단점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본인도 얘기했잖아요. 내가 정치 입문한 지 1년 몇 개월이지만 남들 30년 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사실 이런 뭐 대선 후보에서 좌절이라면 좌절이랄까 이거 한 게 저는 큰 약이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당원 가입도 많이 늘려주시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당을 올바른 정당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또 실버 버튼 받으니까 요즘 또 라방의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그 100만 회원이 되면 이제 골드 버튼을 받아요. 저희도 아직 지금 100만이 못 돼서 골드 버튼은 못 받았습니다. 근데 그것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그 이제 이 회원 가입 있잖아요. 네. 이제 저 한동훈 TV 예.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서 예. 빨리 100만을 만들면 네.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지표가 될 것 같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선거 패배 이후에 많은 주변으로부터 이제 조언과 충고 이렇게 모아 보면요. 한동훈의 장점은 정치인들 밀실에서 뭐 윤통처럼 뭐 막 돌리고 몇 장쯤 먹고 네.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갖고 그런 정치에서 뭐 승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. 그러니까 이 건강한 시민들과 계속해서 접촉면을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한동훈 정치의 그 승부수가 그 승부 전략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. 그렇죠.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앞으로 그게 토크 콘서트가 되든 해피워크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창조적 형태가 되든지 간에요. 온라인 오프라인 또 이것도 막 배합을 잘 해서 말이죠. 네.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년층 지금 보면요 2030이 전체 유권자의 25%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 요번에 77만 당원들 보면 그 77만 당원 중에 2030 비중은 실제 인구 비중보다 한 10% 떨어져서 15%뿐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떤 정당의 인적 구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한동훈이 뭐 대학가에 뭐 특강을 가고 거기 가고 뭐 무슨 증문즉답을 하든 뭐 하면 거기서 바로 그 당원 가입 캠페인을 해버리는 거예요. 어허. 그죠? 네. 그럼 거기서 뭐 200명 정도 대학생이 듣다가 뭐 한 50명씩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. 그래갖고 이 당 진짜 100만을 돌파해내고 뭐 한 150만까지만 갈 수 있다면요. 그다음부터는요, 걱정 안 해도 돼요. 네. 예. 네. 자, 한동훈 후보가 좀 우리 방송 중에 저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당원 가입하라는 또 이렇게 댓글 올려서 꽤 관심입니다. 자, 저희가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잠깐 요 소식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. 지금 그 김정숙 여사하고 건진의 관봉권 있지 않습니까? 돈 관봉권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 져 있는 관봉권인데 이 출처가요. 이 한국은행 강남본부랍니다. 근데 이 강남본부에서는요. 주로 청와대나 이 대통령실에 돈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이 강남본부예요.
그래서 지금 이 김정숙 여사가 옷값했던 거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나갔던 그 돈이 아닌가라는 걸 의심하고 있고 또 건진이 가지고 있던 5천만 원 이것 또한 이제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뭔가 그게 이제 대선 있고 난 다음에 3일 후인가요? 그때 아마 입금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게 아마 별도의 사무실을 뭐 운영했던 뭐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수사도 지금 꽤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마지막으로요. 이 민주당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지금